저는 고2짜리 아들을 둔 엄마예요. 근데 네. 아들이 휴일이나 시간 있을 때면 항상 방 안에서만 있어요. 네. 방 안에만 있고 거기서 주로 컴퓨터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러고 있어요. 네. 다른 활동은 그닥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네네. 실은 문을 잠그고 있어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답답해서 근데 왜 그게 문제예요?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 성추행 해가지고 경찰에서 차다오고 그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방에 가서 조용히 음악 듣고 있는데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근데 지금 고2거든요. 네.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다른 활동적인 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활동적인 나이잖아요. 18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18살인데 밖에 가서 내 사고 차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를 향해서 좀 많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 안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해돼. 엄마 마음에 안 네. 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자식이라고 어떻게 엄마 마음에 드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지. 네. 엄마 좋아하는 네. 거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마 좋아하는 거 하면 여자고 엄마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불효요. 좀 근데 걱정되는 게 왜 걱정이 되는데? 방을 좀 어둡게 해놓고 방에 거의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학교는 안 가고. 학교도 가요. 학교 갈 때는 학교가 가는데 왜 문제예요? 학교를 가는데. 아니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자, 굉장히 학교 어두워 가요, 보여요.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요. 결석을 많이 해요. 조금 아니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예. 그 학생이 학교를 간다. 예. 그다음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우가 두드리 패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친구 물건 뺏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없어요. 그다음에 여학생 성추행해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술 먹고 뻗어가 오거나 이래 주정표가 문제가 돼요. 아니요. 그다음에 막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사기쳐가 문제가 돼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아니,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러고 있으면 왠지 너무 어두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실은 좀 우울증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글쎄. 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네. 우울증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애가 문제는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거를 안 한다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이 좀 있는 거 아닐까 애 하는 행동을 가만보면 그럼 엄마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병원에 데려가서 네.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해보면 아이가 약간 우울증이 있다 하면 치료를 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애를 끌고 어디 이렇게 아니 끌고라기보다는 이렇게 뭔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고 싶고 상담사랑 얘기도 하게 하고 싶은데 제 말을 거절을 해요. 이렇게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단칼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적절하게 요령껏 적절하게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려워서. 그걸 자기가 연구해 봐야지. 누집 아들이야. 제 아들이죠. 그럼 내가 잘할까 자기가 잘할까? 제가 잘 알겠죠. 그래. 지금 고2면 17살 아니야. 예, 18살. 이제 그럼 됐어요. 자기 18년간 자기 뱃속에서 나아가 자기 식대로 18년 키웠잖아. 네. 근데 아직도 애가 어떤 마음인지도 몰라. 가끔 잘 모르겠어요, 실은.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니, 스님. 예. 제 자식인데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 나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난 아예 얼굴도 못 봤는데. 그렇죠. 네. 그걸 나한테 물으니까 나도 좀. 예. 그러니까 예.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죠? 컴퓨터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네. 뭘 사주면 좋아하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도 미끼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죠. 쥐를 잡을 때도 이 미끼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애한테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데려가려면. 예. 병원에 가자. 네 정신이 이상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럼 물고기가 다 도망가지. 예.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해주면서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보기에 너 약간 어두운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보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우울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꼭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이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게 이상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혹시 그럴 수 있나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떠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 갖고도 안 되면 미끼를 큰 걸 던져야지. 니 뭐 좋아하니? 그냥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스마트폰을 사달라 이러면 오케이.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 엄마는 늘 일방적으로 주고 넌 일방적으로 받고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내가 니한테 좀 줄 테니까 니도 엄마 원하는 거 하나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하라는데 내 말 안 할래. 그러나 내가 딱 말하면 네가 말하는 건 내가 해주는 대신 내가 말하는 건 네가 해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딱 걸어가지고 엄마는 혹시나 싶어서 너희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정말 걱정이고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야지. 빠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자기가 봐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하면 자기가 돈을 좀 투자를 해야지. 방학 때 애를 데리고 왔대요. 제주도 여행을 가든 저 인도에 여행을 가든 몽골에 여행을 가든 가능하면 환경이 열악한 데를 가야 돼요. 환경이 좋은 데 데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생기가 돌아요. 자원봉사를 같이 어려운 그렇게 너무 애가 하기 싫은데 방 안에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욕심이 커. 엄마가 늘 자기 식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애를 자기가 지금 문제 있다고 그러잖아. 아니 너무 어둡게 있는 게 마음이 좀 걸려서요. 제가 어떤 애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걔 엄마가 우리 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맞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좀 높겠죠. 그래요. 그럼 자기가 자기 아이를 내가 볼 때는 5가지 물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아이를 문제가 있는 아이로 만들잖아. 네. 스님 그 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그래도 한번 상담은 받아봐야 돼. 그리고 상담은 아까 그렇게 받으면 된다 했잖아. 제가 실은 애를 데리고 여름에 제주도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주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호텔에서 잠자고 핸드폰하고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주도 데려가니까 그렇지. 핸드폰이 안 되는 데를 데려가야지. 그래서 인도라든지 오지 내가 고생을 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편한 호텔을 가면 안 되고 아주 열악한 교통시설 대중교통을 타고 방도 침낭 가져가서 그 순례자 숙소에서 자고 걷고 트릭사 타고 내가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애를 변화를 시키려면.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자식 버리지. 그러니까 두 가지 우선 이렇게 해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는 미끼를 조금 던지면 병원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해봤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놓칠 말지 뭐 때문에 낳아가지고 그래 애를 먹노. 자기가 낳았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딱 보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엄마가 문제 있다 이러지 말고 자기가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한테 검사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야지. 자기가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집에 혼자 조용히 있는 애를 그냥 문제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문제하다 그러면 그 애가 진짜 문제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 걸 문제아라고 안 봐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이가.
그러나 다만 좀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면 시도를 해봐라는 거. 문제하라고 하지 말고. 우선 우울증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고. 아시겠어요? 약간 좀 이렇게 바깥에 가서 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아주 열악한 해외여행을 해라. 열악한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해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 그러면 이제 엄마가 되게 고생하면 애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애를 보호하는 이상 애는 성격이 안 바뀌어. 내가 막 다리가 부러지든지 산에 가가지고 그럼 애가 나를 업고 내려오든지 이러면 애가 확 바뀌어요. 인간에게는 내가 남을 보살피면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30이 돼도 남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고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40이 돼도 아기를 보살펴 본 적이 없는 사람, 즉 남으로부터 늘 해주는 밥 먹고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어린애예요. 근데 나이가 15살이라도 애를 낳아가 그 꼬마애를 막 보살피다 보면 20살인데도 완전히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중학교 딱 올라오면 중학교 1학년을 유치원에 보조교사를 시킵니다. 중학교 2학년은 유치원 담임선생을 시킵니다. 중학교 3학년은 그 유치원의 원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 1년만 하면 완전히 진짜 선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어른이 되는 법은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애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중학생을 다 리더라고 불러요. 리더 회의. 왜? 선생님들 회의니까. 그래 자기들이 음식 만들어가 유치원 가서 먹이고 자기들이 가서 가르치고 애 요 손 씻은 거 안 씻은 거 손톱 깎은 거 다 관리하고 이러면 자기 옷 입고 자기 손톱 깎고 손 씻는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애들 검사해가 그걸 막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건 저절로 돼버려요. 그래서 중학생만 되면 어른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 돼도 어린애예요. 덩치는 큰데 왜? 엄마가 늘 어린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중학생이 독립운동 했다는 거 알아요? 그때 중학생이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왜? 부모가 다 무학이기 때문에. 4.19 때 고등학생이 주도했다는 거 알아요? 고등학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 다음 80학번은 대학생이 우리 사회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미국 유학 갔다 와도 어린애예요. 왜? 부모가 애보다, 부모가 이미 대학을 나왔고 부모가 애보다 더 많이 아니까 네 어느 대학 가는 것도 부모가 정해주고 네 어디 유학 가는 것도 부모가 정해주고 네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부모가 정해주고 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도 부모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어린애예요. 덩치만 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가 그렇다는 것은 아이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과잉보호했다. 아이가 주로 하는 말이 절 혼자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을 항상 저한테 해요. 자기가 과잉보호하고 있는 그 거지. 말을 지금. 들으면 좀 많이 섭섭하거든요. 속 시원해야지. 이제 내가 안부 돌파도 되구나. 딱 해방됐다. 이래 생각해야지. 자기는 남편 돌아가셨어요? 계세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자기 남자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젊은 남자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친구랑 놀아야죠. 그래. 근데 엄마들의 문제는 늙은 남자 놔놓고 내 젊은 남자가 놀라고 그 붙어 있어. 이게 이제 애들한테 문제예요. 걔는 지 친구하고 놀게 놔둬야지 앞으로도. 절대로 자기 남편하고 친구 되고 같이 많이 놀고 재밌게 지나면 애가 저절로 좋아져요. 남편은 늙었다고 팽개 쳐놓고 그 젊은 애 끼고 놀면 안 돼요. 그러면 애도 버리고 다 부부관계도 안 좋아요. 내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첫째 믿어야 돼. 두 번째 약간 우울증 있나 하면 병원에 데려가야 돼. 안 가려면 미끼를 던져야 돼. 세 번째 문제는 없지만 조금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바람이 있으면 투자를 좀 해야 돼. 애를 데리고
어른을 만들어야 돼. 어른을 만들려면 내가 고생을 해가 아이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돼. 나는 옛날에 애를 가르칠 때 너무 부잣집에서 엉석바지로 커서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아무리 과외 선생을 데려놔도 애가 변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얘를 북한산에 야간 산행을 데려가가 내가 발목을 뺐어. 일부러 삔 건 아니에요. 얘가 나를 업고 4시간을 내려왔어요. 새벽 4시까지. 그러고 나서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나를 마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한테 4시간 업혀온 것밖에. 근데 애가 완전히 이게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산 속에서 막 깜깜한데 얻고 내려옴으로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변화가 됐다. 이 얘기. 그런 조금의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방식은 영원하게 어린애를 만들어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나 좀 내버려둬라 이 말은 뭐예요? 과잉 간섭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 말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훨씬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 지표가 얼마인지 알아요? 세계 13위, 1인당 GDP는 세계 28위입니다. 근데 국민 행복도는 117위예요. 형편없죠. 그럼 여기는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욕심 많다는 거예요. 그래 불만이 많아. 두 번째는 너무 자기 의견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사랑해가 아까 저기도 뭐 10년 연애가 싸웠는데 그거 무슨 조그마한 일 갖고 아웅다웅 한다고 그러고 저기는 뭐 6개월 만에 벌써 싸운다 그러고 난리잖아. 싸우는 게 당연한데 이런 생각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훨씬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게 하나 있고 그러면 개인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가 더 힘들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가 더 힘들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골치 아픈 거는 박근혜 정부 때가 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조금 더 잘 되면 우리 행복도가 높아져야 안 돼? 높아져요. 불평등함이 심화되는 게 행복도가 높아져요? 불평등도가 낮은 게 높아져요? 낮은 게 높아지고 불공정보다는 공정한 게 높아지고 불안전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높아지죠. 남북 간에 전쟁 난다 하는 게 행복도가 높을까? 평화가 유지되는 게 높을까? 평화가 유지되는 게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행복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도가 높아지는 데는 개인의 삶의 자세도 필요하고 하나는 사회 제도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종교는 너무 치우쳐 있어요. 다 니만 잘하면 된다. 여기 치우쳐 있고 사회운동은 전부 다 사회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도 어때요? 밭에 곡식을 심어가 수확이 많으려면 첫째 씨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씨만 좋으면 돼요?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이 밭과 같은 것이 뭐냐? 연이라 그랬어. 이게 사회예요, 사회. 그 씨 같은 게 뭐다? 우리 개인들이에요. 이게 수행이라 그래요. 개인이 수행을 하면 종자개량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면 밭을 잘 가꾸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여기 인연이라 그래요. 인연이 결합하면 뭐가 생긴다? 좋은 과보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안에도 행복학교를 열려고 그래요. 여기는 종교가 뭐든 뭐 있든 없든 남녀노소에 아무 관계없이 행복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이래 모여가지고 아까처럼 저렇게 애들이 문제가 있다, 부부가 어떻다 하면 서로 대화해서 야 관점을 서로 좀 바꾸자 이렇게 대화해서 행복도를 높이고 우리 이 사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이
핵발전소 같은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든지 환경 오염시키는 파괴시키는 정책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시민운동적인 운동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걸 해줘야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대통령 하나 뽑는다고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활동을 하는 가장 기초단위 우리 동네에서 수행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는 요런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학교를 열어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이래 만드니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